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1학번 이소은입니다. 저는 콘텐츠 기획자가 되고 싶어서 미컴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21학번 김혜린입니다. 저는 방송기자가 꿈이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21학번 유서진입니다. 저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미컴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과는 영상 편집을 하는 과가 아니다 보니 편집 능력이 꼭 그렇게 필요한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을 못하시더라도 지원하셔서 동아리나 방송국을 통해서 편집 능력을 쌓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기부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 해도 그게 미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개연성이 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을 꼭 신경 쓰기 위해서 생기부를 좀 더 심화시키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내용이 일관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추천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이론 위주로 주로 배우기 때문에 유튜버가 꿈이라면 실기 위주로 배울 수 있는 영상 제작과 이런 곳을 가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오고 싶으시다면 영상 제작 동아리를 든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경험을 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2 때 거점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점학교를 통해서 발표나 관련 보고서를 많이 작성을 해서 검과에 오는데 좀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거점학교는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거점학교는 교과과정 이외의 과목들을 배우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정치나 국제경제 같은 걸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미컴 관련 활동으로 문화 수출의 경제적 파급 효과? 약간 이런 걸 발표를 했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되게 잘 써주시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었던 활동입니다. 되게 특색 있는 활동을 하셨네요. 저는 영자신문 동아리랑 시사토론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이제 미컴에는 저널리즘이라는 분야가 있다 보니 저는 이렇게 신문과 방송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했었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인 시퓨즈가 있습니다. 이런 시퓨즈를 저희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교와 함께하는 캠프도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말하기 공포증이 있어서 좀 시선 처리도 잘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최대한 모의 면접을 많이 해보는 거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에 좀 자신이 있었던 편이라 질문을 한 30개 정도는 툭 치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만약에 문장째로 외우는 게 조금 자기랑 안 맞는다 싶으신 분들은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전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모의 면접 소은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났는데 저도 동국대학교랑 숙명여자대학교 모의 면접을 갔었거든요. 이렇게 모의 면접을 가면은 입학사정관을 직접 만나뵐 수 있어서 굉장히 실전 능력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모의 면접 스터디 같은 걸 만들어서 4명이서 같이 면접을 봐주곤 했거든요. 이렇게 실전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면접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장점으로는 시간 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보통 지하철에서 1시간, 2시간 보내는 경우도 많고 근데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으면 그런 시간들이 다 절약이 돼가지고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눈 뜨고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은 시간 동안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의를 녹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녹강을 또 따로 올려주시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거를 들어서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한번 말을 해보자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을 사귀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 사람이어서 1학기에는 친구들을 그렇게 많이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을 사귀는 법으로는 저는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서로 인스타 아이디를 알아가지고 거기서 DM을 해서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교내 활동을 참여하는 방법으로 많이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제작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확실히 친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캠을 켜는 수업에서 좀 동기들을 많이 사귀었던 것 같아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학교 교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친구를 사귀었었는데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는 이제 위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그거 했었어요. 저도 했었거든요. 혹시 언제 하셨어요? 저는 7월에. 저는 6월에 했었는데 아쉽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만났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학교 친구를 사귀시면 됩니다. 비대면 수업에서 진짜 웃겼던 게 교수님이 휴강을 해야 되는 날이셨어요. 근데 한 남학우님이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뭐 휴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자마자 바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채팅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 땡땡땡 너 기억한다. 기다렸다듯이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 보니까 휴강을 원했냐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학우님이 아니에요. 아쉽습니다. 유유유 이러면서 웹엑스에 이모티콘을 보내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슬픈 이모티콘을 막 계속 우는 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체 학우들이 다 우는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슬픈 표정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페이크 이모티콘 그만 보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때. 혹시 전공인가요? 네, 맞아요. 저는 또 같은 전공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이모티콘을 좀 날렸었던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가 불교 학교다 보니까 다화 명상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명상의 시간이 좀 교수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집중이 잘 안 돼서 좀 실눈을 자주 떴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노트북에서 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람들 얼굴이 좀 되게 이렇게 아침이었어가지고 다들 좀 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딱 캠에다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찍었는데 굉장히 무참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현타가 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또 명상 시간이 나름 재밌는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팀플에 대해서는 일단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학기 때 새내기였어가지고 뭘 잘 몰랐나 봐요. 그럼 뭐 하면 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았다가 1학기 팀플을 6개를 했어요. 근데 정말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고 전공이 만약 미컴이라면 미컴은 전공이 꼭 있으니까 팀플에 그래서 교양에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저 같은 경우에는 팀플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팀플을 하면 보통 웹엑스로 미팅룸에 들어가서 마이크만 켜고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회의를 하고 거기서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에 각자 해온 거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팀플의 의미가 좀 각자 나눠서 하는 느낌이지 같이 뭔가 협력하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대면의 팀플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 제작은 딱히 배울 수 있는 과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시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교내 방송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활동을 통해서 영상 제작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인 만큼 쉽게 생각하시면 미디어에 대해서 배우고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배웁니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미디어에 영향을 받는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기자나 PD를 꿈꾸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냥 마지막에 까놓고 보면은 되게 다양한 진로를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뭐 굳이 미디어와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광고 기획자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 편집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성우가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막 미디어와 한정된 직업을 갖기보다는 미디어 관련된 일을 하지만 되게 다양한 직업을 갖는 과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되게 인기가 많지만 기자나 감독 같은 경우에도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어떤 길이든 제일 잘 되기 위해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오기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진로가 있다면 끝까지 노력해서 열심히 한다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컴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쟁쟁한 과이잖아요. 근데 미컴에 오면은 정말 되게 다채로운 거를 배울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상상과 현실과에는 괴리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배우는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학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넥스트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